2024학년도 성신여대 인문계열 논술. 글쎄, 수능 전에 그래도 제일 먼저 보죠. 자,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는 9월 23일 날 문이과 다 보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이제 자연계열이 9월 23일 날 보고, 이제 인문계가 9월 24일 날 논술 고사를 봅니다. 자, 성신여대 좀 어떻게 보면 매년 논술을 빨리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OT 영상 강의는 말이죠. 일단은 그 성신여대 인문계열 금년도 공지가 된 모의 문제를 기재로 해서, 근데 모의 문제를 봐도 예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말이죠, 확실하게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모의 문제를 연계해서 일종의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단기간 학습하는 효과를 가지고 일단은 논술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OT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 입시교육 논술 총괄하는 노한기 논술 원장이면서 교육원장입니다. 그리고 대치동 본원 음마사관이 있고요. 서쪽 방배원은 사호수 송시대 실호소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직영학원 두 군데 순환 강의합니다만은 수료논술 자연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성신여대 아무튼 인문계도 좋은 과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인문계 논술은 대학마다 거의 맥락 기저가 비슷해요. 지금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이 인문계의 경우는 이제 성신여대 이어가지고 연대 이제 있지만 일단은 홍익대학교, 그다음에 가톨릭대, 나머지 전부 다 수능 끝나고 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이죠. 수시 카드 6개를, 그래서 논술을 6개로 했다면 아마 수능 전에 하나쯤, 또는 10월 달에 보는 하나쯤, 또는 수능 끝나고 4개쯤, 등등 버전에 이렇게 짰겠지만, 아무튼 인문계 언어 논술. 자, 가장 논술답게 일단 기획력이 있는 논술을 출제하는 바로 어때요? 성신여대 논술이죠. 그 언저리 한번 출제 경향, 접근하는 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 준하는 어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현장에서 직접 참작지도 하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저도 직접 현장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논술 벌써 35년째 지도해 왔습니다만은 논술의 레전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이전에 그죠? 논술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사람은 정통 논술을 전문가라서 평소에는 수능 국어도 지도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논술 공부 다 해왔잖아요. 국어 어때요? 독서하고 문학하고 사탐 배우면서 다만 이제는 논술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종의 바로 큰 문항 2개 나오잖아요. 800의 천자를 쓰는 건데 어때요? 일단은 요거를 좀 모듈을 갖춰서 쓰는 과정이 좀 어렵죠. 난점이 있죠. 새로운 지식을 묻는 탐구가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 구성 틀이야. 그럼 논리적 구성되는 구조 얼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논제 의도에 맞게 개요 짜고 얼개 짜고 제시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성신여대 인문계 논술은 통상적으로 지문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가나다 통상. 그 다면적 사고 유형입니다. 통합교과적이죠. 제시문들이 엮는 거니까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통합교과적 다면적 사고 유형의 논술이 바로 성신여대 바로 인문계 논술이고 웬만한 대학의 인문계 논술 다 그런 성격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면적 통합교과 논술의 사고형이죠. 일단 저를 비롯한 바로 어때요? 자, 우리 전문가들이 일단 성신여대 논술, 인문계 논술이죠. 한 4분, 5분 저까지 보면서 돌아가면서 순환 강의를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언어는 소리 논술. 근데 이제 약간은 어때요? 좀 통계 지표나 이런 게 나오죠. 수리적인 통합적인 어떤 역량 요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자연계는 수리 논술이지만 그래서 말이죠. 1대1 대면 첨삭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최근 5개년간의 성신여대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 있죠. 그 다음에 모의 문제 이걸 활용해 가면서 요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매 시간마다 직접 여러분의 논제 의도에 맞게 논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워딩을 해서 써보고 그죠? 그러면서 첨삭을 하고 또 재첨삭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쉬운 듯 어려운 듯 그죠? 이게 성신여대 논술의 특성이라는 거.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했죠. 9월 6일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은 9월 9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9월 24일 날 시험이 돼 9월 23일까지 매일 있죠. 매일 시간대가 고3 재수생, N수생 관계없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회당 저희가 한 4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매일 어때요? 9월 9일부터 9월 시험 보는 어때요? 9월 23일까지 있잖아요. 9월 24일 시험이니까. 그래서 일단 오전 블럭, 오후 블럭, 저녁 블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4회 이상 경우에 따라 많게는 12회까지 좀 진행을 해서 좀 여러분에게 어떤 강도 있게 제가 지도를 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일단은 인문사회 언어 논술이기 때문에 비교 평가, 그죠? 두 관점 비교하는 게 있고 통합 분석에서 상황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비교 평가형, 통합 분석형 요 두 개가 이제 아무래도 성신여대 언어 논술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제 의도를 충족을 했는가, 제시문 요약을 제대로 해서 핵심 파악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요? 채점 포인트가 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말이죠. 논술 우수자 전형 1대1 맞춤형 대면 첨삭을 통해서
2024년에서 성신여대 논술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문과 4명, 영문과 4명, 동문과 문화학과 3명, 어때요? 프랑스어과 일일문, 중문, 문화예술, 정치외교 3명, 심리학과 5명, 인기 좋죠? 지리학과 4명, 자, 그 다음에 경제학과 4명, 미디어 커뮤니티 4명, 경영학부 6명입니다. 사회복지 5명, 법학부 8명, 우리산업 5명, 소비자생활문화산업부 5명, 그죠? 자, 이후부터는 자연계니까 여기까지가 인문계죠? 자, 한 클래스당 많은 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문, 자연 합쳐가지고 토탈 102명을 논술로 선발하죠. 논술로 쓰자니까. 인문계는 어때요? 일단은 그 수능 최저가 자연계도 마찬가지네. 수능 4개 지정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7 이내.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게 7 이내입니다. 그래서 논술고사가 70%, 내신이 30%, 그죠? 합산해서 이제 100점인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인문계의 경우는 어때요? 4개나 5개 지문 또는 자료를 제시하는 통합교과의 논술이다 강조드렸죠? 출제 범위는 국어,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사회에 연계대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인문계는 크게 큰 문항이 2개입니다. 시험은 어때? 100분의 1 오지죠? 인문계는 각 문항당 800의 1000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달라기 한 3개 정도, 그죠? 3개 정도, 800자일 때는 한 2개 정도.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오면 1000자에 가깝게 쓰는 게 좀 효과적이죠? 배점 측면에서도 그렇고 평가 측면에서도 그렇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인문계는 금년도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 가가 나왔어요. 지방 소멸, 인구 변화, 비도시 지역의 불균형, 독서 제재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경제 테마입니다. 경제 또는 사회 테마. 3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통계 지표. 여러분 사회문화 공부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저 어떤 수능 국어에서도 보면 어때요? 자료, 그죠? 화작에서 이쪽에 바로 어때 장문 영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바로 자료. 권역별 어때 사람들의 인구 이동 지표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멸, 어떻게 인구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때요? 대도시로 자꾸 이동이 되니까 지방, 어때요? 자, 농촌 지역하고 소멸이 되죠? 이런 현상을 먼저 제시문 가해 줬습니다. 지문하고 통계 지표를 줬죠? 수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그죠? 그야말로 통합교과죠? 성신여대 논술이 녹록지가 않아요. 인문계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어떤 지역의 매력도, 그죠? 어메니티. 지역방의 어떤 매력성, 환경적인 매력성, 그죠? 이런 얘기를 갖다 언급한, 어때요? 독서 지문입니다. 한국의 인구 분배, 약간 독서, 그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믹싱이 된 성격의 질문들이죠.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쭉 하니 어때요? 하나의 좀 논설, 문의 형식으로, 어느 논자가 쓴 글을 갖다가 제시문으로 발문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의 경우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 어떤 하나 사례입니다. 상업시설, 그죠? 대형 프랜차이즈로 상권 활력도 부진해졌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일종의 바로 어때요? 자, 파리시의 경우에 사례를 가지고 어때요? 언급을 했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제시문 가나다를 줬습니다. 문제 1번 보니까, 제시문과에 나타나는 지방소멸의 용어를 통해 현장 구사의 변화를 설명하고, 첫 번째 의도죠. 설명하고, 오케이? 제시문 나의 고향사랑 기부제 적용이 하기 지속적인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술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설명하라는 게 첫 번째 출제 의도, 맞죠? 출제 의도 하나당 한 달락이야. 두 번째가. 자, 그러니까 이제 저 구획 정리 하나만 해놓을게요. 그죠? 구획 정리 해놓고 나서 나의 어떤 고향사랑 기부자라는 이 사례이죠. 이것이 국토 균형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뭐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죠? 양면 분석이 필요한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논술 문제 접근하는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때? 긍정적이면 극대화하고 부정적이면 극복을 해도, 그죠? 해결 방향이 요구되겠죠? 자, 그러니까 말이야. 첫 번째 의도는 변화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의도는 어때요? 출제 의도를 분석을 해. 그죠? 분석을 해. 국토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죠? 그러면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통상적이야. 비판적이니까. 논술의 기자는 비판의 의도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접근, 대안, 해결책. 그죠? 이런 것도 언급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문제 1번의 경우는 어때요? 역시 말이죠. 고향사는 기부제란 적용이 한계 지역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건 딱 그 말이야. 그죠? 쭉 하니 말이야. 그래서 영향 미치는 건데, 어찌됐든 보자. 자, 배점이야. 지방소멸 용어의 의미, 고향사는 기부제 제도의 활용성 등 용어, 사회환경 지문, 제시문의 용어, 현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거. 이거 배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점이 큰 거죠. 지방소멸 성밀로는 한국 인구 이동, 인구조 특색, 국토 불균형, 불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서 지문 내용을 통해 잘 파악을 하는 거. 그죠? 그래프와 지도 등을 활용해서 설명해야 돼. 20번에 20점 정도 배점이 되는 고향사가 사치는 제도적 한계. 일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죠? 고향에 대한 애향식이 발현된다. 그죠? 고향사 기금 활용 시 도시적 성 모형을 흉내내며 지역 정치에서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요 두 개의 문제 의도가 메인이죠.
요 두 개 문제 오도 맞잖아요. 어찌됐든 설명하는 거 팩트니까 이건 그렇고 고향사랑 기부자의 적용, 또 균형 개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지도나 통계 지표를 해석을 하면서 같이 가져야죠. 마지막에 이제 어때요? 문장의 어떤 구성, 어법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5점 정도의 어때요? 가감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있죠. 질문. 출제자가 나한테 말이죠. 제시문을 던져놓고 읽어라. 읽어보고 질문을 나는 서면으로 했어. 그죠? 나는 어때요? 서면으로 이런 내용에 준하는 어때요? 기획을 해. 이게 해요짝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제시문 활용을 해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죠. 그럼 이런 내용 쓰겠다는 미리 글감을 준비해놔. 그죠? 해가지고 예시사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3개 단락 정도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락은 역시 원고지에다 모두 쓰는 거기 때문에 단락 1, 단락 2, 단락 3. 한 단락이 보통 300에서 400자 정도 되는 게 단락의 구성 원리입니다. 그죠? 1000자니까 330자 정도 균형감 있게. 그죠? 이것도. 그래서 개요를 잘 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있죠? 자, 논술을 쓰기 전에 어떻게 문제 구도에 맞게 Q&A를 만들어 가면서, 그죠? 아웃소싱에서 어떤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을 활용을 해서 리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여기다가 있죠? 여기다가 1, 2, 3, 4, 5 붙이면 어때요? 수능 독서 문제가 되고 사회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선택지를 만들어 출제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와 문제 구도에 맞게 어때요? 논리적으로 구술하고 구조적으로 기술하면 논술문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논술 연습은 어때요? 심도 있게 수능 국어나 사탐을 준비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큰 효과도 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어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처음부 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답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2개. 다이미 수준 기억에 할 수 있는 개념과 의미 발생 원인을 서술하고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 순서대로 논술하죠. 출제 의도가 뭐 딱 명백히 3개죠? 한 달락에 300자 내외 버전. 그죠? 덩어리 3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많이 들어봤죠? 사회탐구에서 많이 배우고 국어 독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배점마다 어때요? 5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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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그죠? 다의 기억 현상의 발생 원인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이게 20점.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긍정적이고 부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어때요? 20점. 그죠? 어법이나 표현법 이런 거 5점. 자, 그러니까 규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시 답안도 기억 현상은 뭐뭐서 의미한다. 요거 설명해 놓고 발전까지 원인 설명을 쫙 해줘.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때요?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이렇게 완성도가 있게 구성을 하면 된다. 그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성신여대 금년도 모의 문제로서 말이죠. 언급된 큰 문항 2개죠. 제시문은 3개를 던져주고 요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활용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국어 독서 하듯이 독서 있죠. 여러분들 요집학 열심히 하잖아요. 요집학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의도에 맞게 어때요? 구성을 해서 입체감을 줘라 그 얘기입니다. 밋밋하게 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말이죠. 이 문제 의도에 맞는, 그죠? 한마디로 답을 내가 서면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기술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엄청나게 고난도의 문제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독서, 그죠? 사회문화 공부, 사회탐 공부하면서 이미 논술 공부 90%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패턴에 맞게 이제 기획을 하는, 기획력을 보여주는 거야. 기획력.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골조를 짤 수 있는 역량, 이런 걸 트레이닝 하는 게 바로 학습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멘토링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기획을 하고 찾았어. 요집학을 했어. 구성을 했는데 왠지 출제 의도에 안 맞아. 그죠? 또는 요집학이 좀 약간 엇박자야. 문제 의도하고 좀 약간 괴리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거 교정을 해서 지가 어때 올바르고 가게끔 해서 한마디로 높은 평가를 받게 멘토링 해주는 게 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 전문가들 역할이죠. 자, 그 점 아시고. 자, 9월 23일 성신여대 논술, 9월 6일 목평치랑 9월 9일부터 짧은 기간 개강을 해서 여러분이 있죠. 소개 성과를 얻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 점 아시고. 아무튼 기회가 되면 우리 스카이프 교육 논술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극대화해서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좀 강구책을 모색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충실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문가들이. 자, 여러분들 있죠. 아무튼 그 첫 신호탄을 쏴야 되는 바로 어때요? 연세대와 함께 2024학년도 논술의 신호탄을 쏘는 바로 성신여대 논술, 인문계 논술 책임지는 노한기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수리 논술은 우리 이원준 수학팀장님 또는 이광수 선생님이죠. 중세 수리 전문가들이 별도로 진행해 줄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할 겁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